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도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네, 아이디어 365 시간. 오늘 이야기할 것은 스마트팜 기술로 도시농부가 늘어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도시농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시농부라는 건 도심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양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도시에서 이제 양봉 벌을 키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와 같이 이제 도시에서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야 되면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뭐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 우리가 봤던 농촌에서 보던 환경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도시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런 농토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4차 산업의 어떤 산물들인 기술들이 있죠. IoT 기술이나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 이런 기술과 이런 기술이 이제 융합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융합이 돼서 뭐 여러분들 보도에서 보신 것도 있겠지만, 뭐 비닐하우스를 뭐 해치를 이렇게 차양막을 덮어준다거나, 그것을 자동적으로 농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핸드폰에 그런 어떤 측정 데이터가 그 뭐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안에 재배되는 환경들을 미리 PC가 아닌 핸드폰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핸드폰으로 제어하는 기술, 이런 제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IoT나 ICT 기술이 이용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까지, 인공지능까지 접목을 해서 각 생육 환경에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집약해서 자발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기능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환경, 생육 환경을 만들죠. 뭐 생육 환경은 아시겠지만, 노지에서 자랄 때는 농작물이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성분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병해충을 막기 위한 어떤 살충제, 그 다음에 뭐 비료, 토질에 뭐 저걸 해서 주기 위한 비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저번에 뭐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중국 베이징, 선전, 상하이에 지금 500개의 어떤 스마트팜 농장을, 도시 공장, 식물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플랜티라는 브랜드도 있었죠. 플랜티. 5,500억 원. 5,500억 원을 투자를, 유명한 그 벤처 캐피탈이나 유명한 그 CEO들한테 투자를 받아갖고 하시는 플랜티라는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결론은 도시 농업을 하는 거죠. 도시 농업을 하는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팜 기술들이 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도 농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트랙이 칸칸이 있어서 그 개별적으로 조도가 맞춰진다고 그랬죠. 삼색 조도, 삼색 LED를 이용해서 그 환경,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이 삼색이 조정이 되면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햇볕에서 이렇게 맞는 그런 햇볕양 같이 이런 실내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물에 필요한 어떤 비료, 노지에서 비료 성분이 필요했다면 이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양제 같은 거, 뭐 일종의 영양제, 비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영양제나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 작물이 그것을 수분으로 섭취해서 자랄 수 있게 하는 수경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온실로 많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덜란드는 아시겠지만 화훼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꽃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승화시켰고, 네덜란드의 99%가 유리온실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유리온실로 돼 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일사량이라든지 이 채소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들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에서도 이
토지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수경 재배와 이 스마트 팜이라는 어떤 형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될까요? 우리나라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도시농부 같은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 기르기 때문에 노지에서 기를 때 병충해의 문제점이 있다면 실내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재배, 그 채소라든지 이런 걸 재배할 수가 있는데 뭐 꽃도 재배할 수 있고 다양하게 뭐 거의 지금은 품목이 정해져 있지만 향후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농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전부 이 스마트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뭘까요? 그 이야기하다가 좀 끊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노지에서 자랄 때 병충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농부들 스마트팜 기술로 이루어지는 이런 작물은 기본적으로 그 뭐죠? 그 유기농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기농과 일반 노지 상품이 단가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고단가를 형성할 수 있고요.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이렇게 물류를 가져와 갖고 유통을 하는 경우보다는 빠른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 하락에 요소들이 있다라는 게 이 도시농부 스마트팜의 장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농부들도 먼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쪽으로 와서 외곽에서 이런 재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번에 플랜티를 소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마트 팜 기술에 대한 것은 저도 굉장히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거 유튜브 영상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관련된 자료들도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좀 참조하시고 찾아보시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퍼루프를 가지고 지금 그 두바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로 해서 물류를 금방금방 빨리빨리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가도 저렴하면서 양질의 채소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기술 발전으로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수경 재배를 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점포 하나에서 이렇게 하린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해봐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해봐야지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떤 수경 재배 시설에 대한 어떤 ICT가 접목된 기술이라든지 IoT가 접목된 기술들에는 설비가 조금 아직 고가인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한 차원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일반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점포 나가지 않는 점포를 이용해서 거기서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몇몇의 작물들을 재배해서 상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에서 납품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 수익률 측면이나 판로 개척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요즘 들어서는 좀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먹는 산삼, 씨앗 산삼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갖고 그것을 이용한 어떤 음식이 개발된다거나 그냥 단순 식용으로 인해서 이 식용 인삼을 먹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싹인삼이라고 그러죠. 검색해 보시면 새싹인삼이라고 치시면 지금 뭐 다분히 그걸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을 씨앗을 구해서 수경 재배를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45일이면 45일 재배를 해서 유통을 한다 그러면 판로의 개척에 많은 부분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농업의 형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측면을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한번 미쳐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은 밑에 유튜브 글 밑에 있는 거 댓글에다가 다양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하고 한번 소통하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또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좋지도 않은데 좋아요 눌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그런 것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그 구독하기 옆에 종 모양 있죠?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매일매일 방송이 되는 아이디어 365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이 방송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컨TV는 여러분의 많은 공유로 좋은 정보였다면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유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